안녕하세요. 도담고등학교 학교생활부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 전에 어제 새로운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을 둘러보니 중학교 때 본 반가운 얼굴도 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있죠. 고등학교에 오니 중학교와는 다른 무게감도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니 저도 어릴 적에 그 낯설었던 상황 속 기억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옆에 친구들하고 웃고 재미나게 지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니까요. 2학년 그리고 3학년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방학들 잘 보내셨나요? 잘 못 보냈다고요? 학교에 오랜만에 오니 참 힘들죠. 선생님도 그러네요. 그래도 방학 때 못 본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보니 선생님은 웃음꽃이 절로 핍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주는 친구들 많이 반가워요.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개학이라는 게 약간은 정신 없어도 익숙하죠. 맞아요. 그게 선배의 위험이죠. 새 학기를 맞아도 선배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학교 생활 중에서 혹여라도 겪게 될 수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다음 주에 벌써 시즌2도 나온다고 합니다. 난 이제 이런 상황에도 두렵지 않아 연진아. 등 어찌어찌해 연진아 밈은 인터넷 댓글에서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 드라마가 폭력성과 잔인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꽤나 대중들에게는 학교 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 작가인 김은숙 작가 및 제작진들에게 많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들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매운맛으로 한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죠. 모 유명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 처분을 소송 등으로 유예하여 인류대학에 정시로 진학한 사례였습니다. 정시 100% 반영이었어서 학생의 학교 생활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불이익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한 번쯤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답니다. 뉴스를 같이 보시죠. 3월 1일자 뉴스입니다. 지금은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수능만 잘 보면 정시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죠. 교육부가 정시 전형에도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폭 전력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를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합니다. 3일 대학 입학처장들과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를 불러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 당사자인 대학들과 우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입 전형을 확정 발표하는 대교협과 일부 서울 지역 대학들도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하는 만큼 정시에 학폭 징계가 반영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교협은 그 이전에라도 학폭 징계 이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학하고 난 뒤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들을. 뉴스 잘 보셨나요? 정시에서도 학교 폭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추후 입학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심각하지 않은 학폭 사안은 최대 2년이 지나면 지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만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는 학교 폭력. 우리는 정말로 학교 폭력의 시발점에서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학교 폭력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를 수반한다. 이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장소인데요.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폭력 사건에 연관되면 학교 폭력 사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학생이죠? 즉 학생이 학생을 괴롭혀도 학교 폭력 사건이지만
학생 신분이 아닌 자퇴생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보면 다양한 학교 폭력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것들은 추후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종류로 피해를 학생에게 주게 된다면 광범위한 학교 폭력 범주 안에 들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학교 폭력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인 언어 폭력입니다. 말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했는지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에 조심해야 하죠. 최근에는 SNS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사이버 폭력 즉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에 초대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사례도 있죠. 이런 것도 당연히 언어 폭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에는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인명을 알리고 그리고 그 대상을 공적 장소에서 이야기하면 범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욕도 많이 일어나죠. 특히 외모 비하나 욕설 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협박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를 해를 끼치듯 위협하게 되면 이 역시 언어 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언어 폭력은 정말 자주 일어나므로 흥분해서 혹은 기분에 내켜서 말을 마구 뱉지 않고 말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으니 평소 말 습관도 점검해보고 조정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폭력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폭력이죠. 누군가를 때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습관적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결국 학폭으로 가는 사안도 많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장난일 수 있으나 장난이라 함은 가해자의 입장만 일 수 있으니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친구들을 툭툭 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친구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나의 즐거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즐거움을 위해 그 친구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세 번째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단순 학폭을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경찰과 연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 같은 남자끼리 어때? 이러면서 상대 친구들에게 장난스럽게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금품 갈취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현물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헌납받는 형태로 변질된 갈취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학교 폭력이니 혹시라도 친구에게 포인트를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또 강제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알바비를 빼앗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가는 행위일 수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사례를 본인이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학교나 경찰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돌림입니다. 집단 따돌림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왕따, 은따 등의 용어도 있죠. 상대를 반복적으로 놀리거나 바보 취급하거나 계속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굳이 그 친구를 위해 나서기도 싫어서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게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당연시 여겨지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올 때 그때 그 친구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카톡방을 통해서 카톡방에 초대해서 괴롭히는 말을 하거나 혹은 한 명을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린다거나 등의 사이버 폭력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역시 학교 폭력임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가볍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곤 합니다. 주변인들은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방관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피해자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립된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무기력에 빠져서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여러분, 장난으로 던진 돌의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을 아시죠? 본인은 재미로 한 행동이거나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한 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이 말을 듣거나 행위를 당한다면 난 과연 괜찮을까? 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 초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관계 맺음을 하느라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친구의 마음을 상하는 말을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려하는, 아름다운, 칭찬하는, 사랑스러운, 예쁜, 기분 좋은, 행복한 말과 행동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내는 시간이 돌아봤을 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아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학교 폭력으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거나 알게 된다면 언제는 4층 학생부실로 오세요. 혹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면 언제든 최대한 해결을 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도담고등학교 학생생활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